네, 2024년 8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사 40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예비역 중장을 임명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방첩사령관에는 여인형 중장 충안고등학교 나왔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충안고 나왔고, 그리고 37 부대장인 박 소장인데 그분도 충안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왜 충안고 사람들을 군 요직에 등용시키느냐 하면서 이거는 계엄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탄핵에 대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은 윤 정권은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육군 대장 출신이죠. 3군단장하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하고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사항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전을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몇 석인가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나머지 야권을 더하면 192석입니다. 민주당만으로도 제적 과반수가 넘으니까 계엄령 선포해봐야 바로 국회가 계엄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군 시스템이 뭔지도 알고 헌법도 알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탄핵과 계엄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 충안고는 전두환 시절에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회가 뭔지도 모르고 충안고가 하나회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계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전전긍긍 무너져 갔죠. 그때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계엄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려고 준비한 거다 그랬는데, 저도 그걸 취재를 해봤죠. 그랬더니 계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적은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계엄 모의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난리를 쳤죠. 검사 37명 투입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 조사하고 96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쿠데타 모의, 계엄을 하기 위한 쿠데타 모의나 내란 음모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김병주 의원이 탄핵 대비와 계엄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안고 9년 후배, 그리고 감청 전문으로 하는 37 부대의 박종선 소장은 윤 대통령의 충안고 11년 후배입니다. 37 부대는요, 북한에서 오가는, 북한이 띄우는 그 통신을 감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안보에 관해서는 중요한 정보 부대지만은 계엄이니 이런 거냐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보사라면 혹시 HID 요원들을 국내에 투입이라도 하지, 이 37 부대는 좀 더 기술자 중심이거든. 총 들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란 말이야. 특공대가 없단 말이에요. 방첩사령부도 가보면은 여기 특수부대가 868 부대라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868 부대가 뭔가 하면은 대통령 경호하는 부대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군에서는 수방사의 헌병단에서 하고 33부대인가 하고, 그 다음에 기무사의 8688 부대인가 868 부대인가 거기서 이제 경호를 해주는데, 그 부대를 제외하면 방첩사에도 주로 수사관, 정보관 위주지 뭐 특공대 부대가 없어요. 이 부대는 각 지휘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그걸 감시하죠. 그 기능이 탁월할 뿐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에 동원되는 부대를 동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3-7 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간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나? 근데 김병주 예비역 대장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현 씨가 실세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캠프를 만들었을 때 안보 분야의 캠프 좌장이었죠. 육군에서는 이분, 해군에서는 이모 중장, 공군에서는 강모 중장 예비역이 하면서 이끌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할 때 내가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야 하고 얘기한 적은 있답니다. 그건 뭐 술 먹고 뭔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술 먹고 뭔 얘기 한 걸 가지고 내란 모의로 걸면은 참 황당하죠. 옛날 일본이 그런 적이 있어서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그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나? 자,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16일 있었던 서울 경선에서 92.4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제일 큰데, 서울 경기가 제일 큰데,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지방선거가 끝났고, 총 누적 득표 89.9%를 얻어서 사실상 민주당 대표로 재확정이 됐죠. 마지막 남아있긴 하지만 89.9입니다. 90%를 얻었습니다. 2등이 김두관 후보인데 8.69 누적, 김지수는 1.42밖에 안 돼요. 오히려 치열했던 게 최고위원 경선인데 1등은 누적 득표 1등은 김민석 18.63, 그리고 지금 계엄과 탄핵 대비로 국방부 장관 바꿨다고 하는 김병주 14.30%입니다. 이들이 이재명 팔고 있다, 명팔이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후보를 제쳤어요. 정봉주는 14.17%입니다. 김병주 씨는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건가? 자, 이렇게 90%의 지지율을 얻고 이재명은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주당 당대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봐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된 게 민주당 체제를 안정화시키겠지만 한편으로는 90% 이상 더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어렵죠. 앞으로 내려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역에서 항용유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회한만 남는다. 후회할 것 남는다. 왜냐? 가장 높이 올라갔으니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추락을 하니까 한이 생기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렇게 올라가는 용. 뭐 승용이라 그러나? 올라가는 용은 계속 올라가니까 좋지만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90% 지지를 받은 용은 이제 꺼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꺼지는 일이 이재명 대표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김두관 후보입니다. 그는 YTN 라디오 신유리 뉴스 전문 승부 인터뷰에서 자, 이제 8월이 광복절 지나갔으니 조만간 9월이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재명 후보 1심 선고가 나온다.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이재명 씨가 현재 11개 법률을 위반해서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속도가 빨랐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판사들이 끌어서 늦었지. 이것이 지금 1월 말에 1심이 나옵니다. 거의 유죄가 나올 확률은 100%, 이것도 과장하지 말자. 90%입니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서 90% 지지를 얻었다면은 이 두 가지 1심에서 유죄를 나올 확률도 90% 이상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지만 9월,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재명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유죄가 만약에 나오면 본인이나 당에 부담이 안 되겠느냐. 네. 이재명의 항용유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해 준 거에 대해서 한동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왜 해주냐, 특혜다,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이 김경수가 나옴으로 해서 이재명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김두관 씨도 인정을 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복권 대모로 해서 민주당은 가능성이 하나 더 생겼다.
그가 친문 인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 이재명, 비 이재명 격에서 90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유죄가 나오고 인기가 떨어지면 뭔가 대처해야 되는, 대처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명이 아닌 비명계에서 90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병준은 국방부 장관 교체, 또 그 전에 있었던 방첩사령관 37 부대장 교체를 충안고 일색이라고 하면서 윤석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계엄은 불가능하죠. 지금 탄핵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밀어붙이는 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지 오로지 제명당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모든 특검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좀 박근혜처럼 밀려야 되는데 안 밀려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이죠. 네. 굉장히 덥네요. 뭐 아직 열대야가 계속되는데 열대야도 곧 끝날 겁니다. 9월 되면은 또 살만할 거고 찬바람 불 겁니다. 시원해지기 단풍 들 때쯤 이재명 민주당도 찬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90% 득표처럼 그런 90% 이상의 확률로 유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병준은 계엄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안계가 하나에다라는 조국의 주장도 나오는 거고요. 이 조국도 유죄가 나와야죠. 이제 이 사람들의 운명이 끝나가는 시간. 물론 일심 갖고 모든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검을 밀어붙이고 바락바락 대들 겁니다. 네,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